됐어요. 3번 조금 빠르게 한번 볼까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냐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그죠? 이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방서 입장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있는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다른 게 아니라 지구를 시도지사가 야 불나면 큰일 나. 여기 또 지금 유지 관리 잘해야 된다. 야 이거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가보고 연일해서 내가 조사하고 야 교육도 시키고 임마 화재 조사도 할 거야. 근데 그게 잘 됐는지를 이행 실태 평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홀했네요. 네, 좀 더 강력하게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죠. 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뭐라 연결됩니까 하면 용접용단 작업, 공사 현장의 피해, 화재 확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기사 수준의 이제 문제는 질식 소화포와 방화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그죠? 질식 소화포는 소화용이고요. 네. 방화포는 용접용단 방지용이고요. 불꽃 방지용이거든요. 승인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질식 소화포 승인 기준이 없어. 방화포는 성능 인증이 있어요. 거기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질식 소화포와 방화포의 차이를 써라. 저 같으면 그런 거 무조건 내죠. 안 내시. 속 터진다니까. 안 되는데 뭔다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새끼 좀 많이 만들기만 하네.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새끼 이렇게 될 것이다. 움찔움찔하지. 제가 지금 심의 볼 때 질식 소화포 갖고 오면 제일 많이 칼같이 칼대. 근거가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 거라는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 내열 온도도 천차만별이에요. 800도에서 900도, 1200도까지. 그 성분마다 다르니까. KS나 뭐 미국에 있는 기준에 어떤 물성, 그냥 질식 소화포의 그 뭡니까 천막 같은 개의 물성만 설명해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전혀 없고. 그 뭐하고 똑같습니까? 공기 안전 매트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일종의 소모품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모품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그 내부 연한이 짧을 것 같은데요. 짧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방화복 입는 소재 6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도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창층, 지하층 최근에 나왔던 127회에 나왔었죠. 우리가 뭐 비상구, 개구부, 무창층, 지하층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뭐 용어 정리되어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재 알림 설비가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왜 그러냐면 소방공사법으로 화재 알림 설비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네. 착공신고 다 대상이 되고 감리 지정 다 대상이 되고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메인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어떤 애들에서. 그래서 이때 한 번도 안 나와서 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웃긴 거는 편협하죠. 전통 시장에만 적용해요. 근데 설비 시스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최신 기술이 들어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지기도 다 아날로그인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이제 제가 기술사 심의, 그러니까 성능유지 설계 심의 볼 때 어설픈 이런 분들이 그냥 공사 현장에 화재 알림 설비 뭐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쌍욕할 거예요. 전통시장급이 있으면 전통시장은 다들 자비로 안 한다고 해요. 세금이라니까 세금. 지자체 예산 받아가지고 보고 있나요? 수용인원 산정 기준 다 아시죠? 수용인원 산정 기준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 상물은 침대 수고요. 2인용이면 2인 그리고 종사자 수를 다하면 됩니다. 침대가 없으면 바닥 면적 나누기 3을 해서 종사자 수를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상실 휴교, 강의상실 휴교,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네, 근무실 휴교. 그거는 1.9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운동 종강 4.6. 같은 사유로 생각하시면 되고 문화운동 종강에 특이사항이 관람석이 있으면 고정의자의 수, 긴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 크기만큼 0.4 0.45로 나눠주면 엉덩이 수만큼.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과 계단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복도는 어떠한 재질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돼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무슨 재질일까요? 불연자. 불연재일까요? 준불연재일까요? 중불연. 불연.
보통 이러면 찾아야 되는데 서로 맞다먹기 막아야 된다니까. 이게 안 넣는 거라.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복도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면적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소방 전체 기준 중에 딱 하나 반올림입니다. 다 뭡니까? 하면 다 기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만 반올림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절삭하면서 무조건 올림 개념이잖아요. 7.1 해도 요 8이 되잖아. 얘만 반올림 소점이야. 준불연이죠. 아님 말고. 아니 준불연 뭐가? 불연 안 했네. 불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연은 아닌데 준불연은 적혀 있어가지고. 준불연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6번에 2인 이상의 건축물 하나의 소방 대상물을 보는 경우 됐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개 이상을 하나의 건축물을 보고 한 건물을 2개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맞춰져 있으면 2개가 별개의 건축물인 거예요. 그건 이제 소방관 할아버지가 와서 야 하나 시설 만들어라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복합 건축물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사를 한 명을 2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느 시점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무관해요. 수식이 2개를 갖다가 딱 놔야 한다 이거를. 그거는 그러면 건물 자체가 건물을 내가 계획 세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 심의 전에 벌써 나오는 겁니까? 그때요. 근데 만약에 이걸 먼저 준공 보고 그 다음 거면 무조건 수식이 나눠지는 거겠죠. 근데 나머지가 정축이면 정축은 절대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라면 지금 이제 24년도에 준공을 봤는데 27년에 준공 볼 거야 라면 27년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기존법 건물도. 그럼 그렇게는 안 하는 거지. 먼저 지으면 땡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에 건축허가 동의 개정됐으니까 다 보세요. 개정됐습니다. 그죠? 뭐 들어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공신장실. 다 들어왔고 의원. 또 의원도 한의원 치과의원 들어왔고 근데 공동주택이 있어. 어떤 프린트물은 있고 어떤 때는 없어갖고서 되게. 공동주택 없습니다. 공동주택 해당 사항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아, 공동주택은 작년에- 프린트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공동주택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 6층 이상일 때만 대상이 돼요. 그냥 공동주택 X 기억에서 삭제해주세요. 그쵸. 큰일 났네. 하이라이트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걸 프린트로. 거기 있어요. 공동주택이. 이게 예정이었던 건데 이게 뭐죠? 개정 보고에 돼 있었다가 빠졌나 봐요. 아닌데 공동주택은 제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넣었네요. 제가 빼주세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2개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새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거라서. 잠깐만요. 시설법을 한번. 아유씨. 소방시설법에 시행령에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은 조산호 산후조리원 이번 시는 공동주택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네요. 들어가는 게 두 번째 프린트도 들어가져 있을 건데 두 번 요번에 주신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라? 그러면 지금 오씨. 보는 건데 이게 그치? 지금 붙인 게 아니 두 번째 거 프린트 여기 없었어요. 최근에 받은 게 없어. 예정상 공사법 이게 맨 마지막 제가 거에 허가 동의가 요 프린트에는 최근에 거는 없었고요. 그 전에 게 소방법 개정 사항에 시설법 개정 사항에 공동주택 있는데 예전 언제 줬냐면 제가 12월 31일자로 줬어요.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법에 있죠. 예.
손님 있죠? 네.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공동주택 의원인데 인공신장식 들어갔고요. 이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났잖아요. 인공신장 혈액 투석하는 데서 2000 어딘가. 거기서 세 분인가 두 분인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신장 그 지금 혈액 투석하는 곳은 그 길게 하면 12시간씩 투석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원실이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개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야 이거 동의 받아라 넣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건 발빠르게 우리가 좀 솔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의 대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준비하시고 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제가 뭐 요거 못하지만 내지는 그냥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내진데 약간 엇박을 자꾸 타고 있는데 그만해라. 성능유주 설계 그렇죠? 성능유주 설계도 좀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130, 131. 언젠가 5개였을 무슨 무대기 나온 적 있잖아요. 이게 130편인가 130편. 그때는 시뮬레이션 나왔으긴 했습니다. 그쵸, 시뮬레이션. 커플링. 커플링도 나왔었고 계속 그거 말고 요거 지금 우리 내년에는- 인명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은 130대 나왔고요. 근데 건설현장은 계속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시설법 내용이 다르고요. 화재안전 기준이 또 다르거든.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맞아요. 좀 적당히 해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화재안전 기준 나오면 이제 작살인 거지. 손 못 대는 거. 성능 기준랑 또 다릅니다. 네. 공부가 아니고 엄한 사람 잡습니다. 방염 대상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아까 말했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들어간 것처럼 바뀌어 있으니까 나는 좀 프린트해서 자기 원래 서브되어 있는 데서 내용을 좀 수정하시면 돼요. 자체 점검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체 점검이 제도가 다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 자체 점검이라는 제도는 관계인이 점검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 말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불리는 특급, 1급, 2급, 3급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3급은 간자죠.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탄 들어가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관계인이 점검해야 되는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고 종합점검은 기능 여부와 법령 여부를 같이 판단할 때 써요. 그 관련해서 얼만큼 점검하느냐 등등 좀 복잡한데 이게 관리사 문제야. 저도 약간 그것들이 있는데 이게 개정되다 보니까 약간 찝찝은해서 집중해서 그래서 쳐다도 안 봤는데 나이가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범위하고 그 소방안전관리자 쪽은 가급적이 많아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됐으니까 한번 걱정이 돼서 차공신고 대상 개정되고 감리지정 개정되는 것은 공사법이 다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미출제 부위 에이 짜증나 이렇게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죄송합니다. 4번 화재로 가이드라인은 지금 성능유주 가이드라인. 네. 건축 가이드라인하고 둘 다른. 건축 가이드라인, 네. 성능유지 가이드라인 2개 다. 네. 그래서 안 나온 범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로 넘어가면 공사 현장은 늘상 이제 그거든.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재난이 발생하니까 그걸 잊고 있을 뿐인데 뭐 계속 문제되는 거죠. 임시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냉동물류 창고. 그 다음에 부산시 가이드라인 예전에 제가 단톡방 올려드린 대로 지하 대공간 그런 부분은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성남 야탑동에서 그 화재 났는데 하여튼 지하 5층에 대피 공간으로 가서 전원 살았다고 다 하는데 살았죠. 근데 저는 그 부산시 가이드에 그 화재 안전 공간 네. 지하 화재 안전 공간은 소방관이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대피 공간은 없었잖아요 지하 5층에. 근데 그 분당 야탑에는 어떻게 그 대피 공간이 있었대요? 그게 그 빌딩이 지하 5층에 BYC 건물인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상가 바로 아니. 옆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게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이 복합
다중 그 다중 상가 그러니까 10층짜리 다중 건물. 그러니까요. 그게 BYC BYC 건물이잖아요. 그래요? BYC BYC 건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의로 이제 알고 있던 그 대부분의 그게 22년 됐거든요. 네. 그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시스템을 가졌는데 방화문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다 작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비만 정상 작동하면 다들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유지 관리의 그 중요성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여튼 대피 공간이 있었고 지하의 대피 공간이 그 말은 어떤데? 대피 네, 공간이 너무- 아니라 예, 소방안전 관리자가 거기로 유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피 그러니까 공간은 밑으로 아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 뉴스에 잠깐 봐서 아, BYCC 건물이고요. BYCC입니다. 예. 요 형태의 건축물 명칭이 야탑동에 있었고 건물은 부상은 130명이지만 경미하죠. 전체 인원이 268명이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라는 게 이게 초유입니다. 초유. 화재는 엄청 심각한 엄청 심각하게 난 듯 보이는 거죠. 이게 BYCC고 예. 이런 화재가 근래 진짜 드물거든요. 그다음에 1층에서 새카맣게 났고 1층에 난 화재도 그것도 1층이죠.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살기가 저는 하늘이 도운 걸 떠나서 이렇게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유지 관리한 그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예. 아니 20년 된 건물을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건 진짜 초유의 노력이거든요. 제가 전- 그 덕을 봤습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야 진짜 관리가 중요하구나. 분당 소방서장 어깨에 쑥 들어갔네. 이게 근데 다 이거 특징인 거지. 건물이 지하 5층, 지상 8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에만 특피인 거예요? 지상은 피난 계단이고요. 당연하죠. 아, 근데 이게 22년 전이라 가지고 이게 그때 법규가 또 뭐 설비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들 말이 정상 작동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지만 저 멀리 있는 소방청장한테 국회에 불려나갔다가 그걸로 칭찬받고 아 진짜 맞아요. 그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제 다들 그냥 뭐 만약에 점검 안 나가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매년 자체 점검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누가 외주에 돈 줘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겠어요. 소방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현장하고 지금 이게 다중이용 시설은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많이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잘 해놔야 돼. 그렇습니다. 지하 대공간 화재는 부산시 가이드. 도로 터널은 개정돼 있으니까 방음 터널 좀 저는 유심히 봤는데 방음 터널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끝물이긴 한데 요번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할 때 터널은 터널에 대한 정의와 방음 터널까지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좀 보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화재는 뭐 재난급으로 해서 이게 뭐 요번에 이제 그 무안에서 이제 참혹한 이제 재난이 발생한 거는 그 연료를 배출시키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기종 자체가. 그래. 원래 이제 우리가 착륙을 할 때는 연료를 다 분사시키고 그렇죠. 배출시켜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배출 시스템이 없대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연료가 남아 있는 채로 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중부터 해서 이제 가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공항에 활주로 주변에 소방 시스템 전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블랙박스가 열려봐야 되지만 미리 연락하면 미리 소방대가 출동돼 있고 뭐 이렇게 가정이 돼야 될 텐데 비행기에만 좀 한정해서 한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화재 늘상이고요. 예, 오프가스 뭐 이렇게 된 거. 렉시 고강도도 창고 지금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때문에 성능 기준 설계 내용까지도 같이.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리튬 1차하고 2차 배터리. 그리고 화재의 조사는 액체 가연 물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보시고. 딱 한번 넘어가서 소방전기대 접지는 131회 때 나왔는데 이거 약간 좀 얄팍하게
왜냐하면 KS 개정 기준만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통이라든지 단도, 그죠? 이러한 적지들에 대한 정의. PTC 그 IP 그게 나오면 진짜 선 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냥 그 개통에 대한 이해를 IT, TT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건 이제 개통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상 4선식, 3상 3선식 뭐 이런 개념 같은 거요. 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 이렇게 갈 건데, 야, 그건 진짜 좀 선을 넘은 거죠. 저는 준비다 했는데 이게 한 저도 해놨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요 직전이 지금 벌써 나왔거든요. 개통필에 뭐. 그다음에 SLV, TLV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송배선 선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하면 안 돼. 우리는 건축물의 한정지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내면 그 건축전기 기술사는 쌍욕 좀 듣는 게 맞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되고. 왜냐면 야 접지 방식 더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만 하는데 건물에 22,900볼트 들어온다더라. 그게 3상 4선으로 들어오는지 3상 3선으로 들어오는지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소방 기술사는 뭐 안전에 관련된 거야. 인마 너희들은 뭐 사방 팔라고 다 알아야 되더라. 아니, 철탑에 화재 안전 성능 우리는 알 필요 있습니까? 산에 철탑에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워낙 독특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 바로 떡! 야, 너 진짜 아무 소용없다 이 새끼야 알았지만 근데 근데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해보면 접지공사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건 중요해요. 접지공사, 건축물 내부 환경 그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개통은 선로거든요. 네. 선로. 그러니까 송전소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선로의 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에 대한 차이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면 저는 또 쌍욕 듣겠죠. 이 때문에 내가 다 외울 거를 반만 외웠는데 반만 적고 왔다 이 새끼야. 안타깝습니다. 경계구역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방제배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시네요. 낼 때도 됐는데 인지도 훨씬 갔었을 텐데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60332 다시 대한 그 방제배선에 대한 개정법 KS 기준 잘 숙지하시고 NFP의 감지기 배선은 그죠?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들 잘 아시면 좋겠고 그죠? 128회 때까지 딱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공유경로 아직 안 나온 거라 가지고 공유는 안 났죠? 예, 안 나와요. 네, 그거 한번 보시고 PSD. 비화제보는 뭘 내야 될지는 몰라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막 나오긴 했었습니다. 비화제보. 감지기 원리는 가장 많이 나온 놈으로 안전빵으로 갑니다. 제어백과 펠티에. 근데 이제 저는 열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방화문 테스트, 온도 테스트도 열전계로 한다잖아요. 열전 온도계로. 그러니까 열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선을 폐열로 뒀을 때, 그죠? 그래서 열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전류가 오르고 그 전류의 크기를 분석하면 온도를 알 수가 있는 열전. 정원식 감지 설명도 나온 지 오래돼서 한번 냈고요. 그리고 광센서 진짜 오래됐더라고. 그죠? 제가 이번에 터널 심의를 하니까 광센서더라고요. 근데 국산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놀랬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DTS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신호를 온도로 변환시켜주는 그 장비가 외국 기술이라 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6개월이 걸리거든요. 거의 기술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국산화 다 됐기 때문에 금방 고친다. 저는 아까 반대죠. 국산의 신뢰를 아직까지 못 믿는다는. 그렇죠? 광센서를 제가 가본 데마다 정상 상태 유지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화력발전소는 전부 다 펠세이프인 거예요. 이중화, 원감지기 감지선이 있고 광센서를 하나 더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온도 계용으로 해서. 그래서 지하고 이런 것들은 답 없어서 이걸로 연기 감지기 설치 방법 그 밑에 있는 11번, 12번은 장선 구조 이렇게 막 있죠. 경사청장 이게 이제 안전은 교재에 NFPA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NFPA 보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네. 공기흡입형도 의외로 좀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은 뭡니까 하면 흡입량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살짝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게 안 나와서 이상한 부속태로 무슨
사스디니아스 VPN 비엘. 그렇죠.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도 안 나온 지가 꽤 됐네요. 계산 문제도 한번. 불꽃 감지기는 다들 머리에 있겠지만, 그렇죠? IR과 UV에 대한 감지 원리, 그건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해보시고. 아날로그 감지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서 내봤고요. 가스누설 경보기도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은 127에 나온 것들은 뭡니까? 라면 동작 방식에 대한 3가지 분류 이런 것들이지 설치 기준은 없어요. 설치 기준은 일산화탄소 감지기하고 가연성 가스에 대한 감지기, 연소기부터 해서 몇 미터, 천장에서 몇 미터 이런 것들이죠. 그거 한번 외워가세요. 무선통신에 대한 화재 감지 시스템 나올 시기가 됐더라고요. 이거 딱 3가지입니다. 무선 시스템에 고민해야 될 것들은 3가지가 있죠. 배터리 하나, 안테나 하나, 그다음에 비화재보를 위한 감지기 실내도 하나. 3가지를 기존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같은 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에 끝판왕이죠. 화재 알림 설비. 원격 감지 서버 이런 것들은 와 대단하거든요. 미국화된 건데 이게 솔직히. 미국은 요 지구 단위급으로 해서 화재를 감시하는 이런 거죠. 우리는 건물 단위인데 외국은 단위가 달라요. 18번에 시각경보기도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그리고 19번에 음향장치 우선경보 방식에 대한 개념 정리 이렇게 없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음악, 그렇죠. 이것도 나온 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이게 되게 쉽긴 한 부분인데 이게 쉬운 게 문제로 내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퍼킨제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오래됐네요. 진짜 기존 문제를 너무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전기 문제를 약간 좀 폄훼하고 좀 낮게 내는. 피난 유도선도 제가 아까 괴롭히는 문제면 그냥 일반적인 피난 유선, 유도등 기준 하나, 창고과 하나, 피난 안전구역과 하나 이렇게. 아니면 창고하고 2개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교로 한번 딱 보시면 좋겠어요. 비교. 그 다음에 하얀식 피난구 설치 기준 130대 나왔었는데 이건 단독 문제로 늘상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도 이것들도 이제 안전원 교재에 있던 내용을 배강본하고 넣었는데 좀 약하게 됐네요. 전압 강화가 저는 가장 최근인 줄 알았는데 나왔죠.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유도가 그래서 한번 가져가 유도를 생각하면 125회 때거든요. 단수 수치 넣는 것들은 그렇지만 그래서 26번에는 인버터 단독 문제는 거의 없네요. 인버터가 근데 인버터 방식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는 거 기준점을 봐서는 진짜 최근에 재현이라는 것들 보고 하시라. 그리고 비상전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소홀하고요. 요게 지금 NFPA 기준을 제가 이제 교재 바꾸면서 좀 넣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저장 시설 늘상이다 그죠? 그리고 29번에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시 KS 거 이것도 이게 가장 큰 핵심은 뭐 고조파를 반영한다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 고조파가 있는 부하를 UPS화돼서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총 용량은 3가지 방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져보면 축전지도 있고 UPS도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UPS 진짜 나온 지 오래됐네요. 제가 뭐라 냈든 더럽게 냈던데 그 다음 무선통신 보도 설비에 대한 성능 그죠? 불과 얼마 전에 132회 때 나왔으나 그 나온 것들이 좀 약간 개인의 학교 교재 즉 블로그 같은 느낌이 걸려서 냈던데 그 원 의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볼게요.